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창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 중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헷갈리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우시다면 뉴스창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나 V자 회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보여집니다. 이 시장 도대체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일단 V자 회복이다라는 이야기와 또는 회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와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운전 스타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하면서 칼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정속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운전 스타일로 맞다, 아니다를 파악하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과속이 필요할 때는 좀 과속을 해야 되고, 추월을 할 때라던가 이럴 때는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아닐 때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이제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V자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난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한번 가보겠어 라고 하는 투자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올라올 때 매도,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되고요. 시장 상황에 있어가지고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승이 나온다라는 징후가 있다면 저도 올라갈 때 과감하게 조금 투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추월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힌트가 보여지진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간다고 하더라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자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다, 나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할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V자 회복이라는 것이 당장에 하반기 때 회복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징조들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3분기 4분기가 돼봐야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V자 회복이다 아니다에 중점을 두고 투자 전략을 짜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3월 달에 제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거품장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만큼 나왔고 나올 만큼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나오냐 안 나오냐 문제거든요. 더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는 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3월 달에 하락을 할 때는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더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굳이 의심을 하네 안 하네 이런 걸 보다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각자 생각과 각자의 전략으로 매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분기에 회복이 될 거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조금이라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충격이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 95만원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뉴스가 나온 이 시기에는 역시나 50만원대 50만원대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LG화학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90만원까지 간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와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기업 가치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지금부터 2배까지 올라가더라도 괜찮지 않나? 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목표가들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요. 사실 목표가라는 것은 사람들의 희망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목표를 어디로 잡았냐면은 경찰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잡았어요. 거의 경찰대학이라고 한다면 서울대보다 높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처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목표가는 높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 당연히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표가가 95만 원까지 간다라는 게 지금부터 논스톱으로 간다라는 뜻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근거 자료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의 매수세가 붙어줘야 가는 거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을지 안 붙을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목표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LG화학에 대한 이런 이야기 나올 때 2차 전지에 대한 가능성만 보되 지금 당장에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역시나 셀트리온이 지금 급등을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셀트리온이 꾸준히 올라오게 되면서 코로나19 뭐 치료제, 항체인 치료제를 뭐 인체 임상에 돌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내년 1분기에 허가 과정까지 뭐 마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라는 것이 제가 뭐 한 번씩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치료제라는 개념은요, 이 바이러스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약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감기도 그렇잖아요. 약을 먹으면 15일, 약을 안 먹으면 보름 정도 걸리는 게 바로 감기 치료제라고 하잖아요. 감기도 치료제가 없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약들은 있지만 그런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몸의 발열 현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치료제에 대한 개념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없다가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 하면은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회장까지 나와가지고 뭐 지금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것을 좀 경계하는 편인데, 그래서 언론 플레이라든가 뉴스에서 너무 과대 포장이 되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경계하고, 또는 과대로 너무 이렇게 과하게 겁을 준 과대 낙폭주 이런 것들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뭐 3사 합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판국에 주가까지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역시나 합병에 대한 어떤 그 이슈들까지 고민하고 감안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가, 합병 비율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급등했을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떨어져 있을 때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12월, 그때 제가 이제 셀트리온과 같은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지금 사시게 되면은 솔직히 좋은 결과를 보장받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새 SK바이오팜 청약 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1억을 넣으면은 13주 정도 받을 수 있다. 약 60만원치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굳이 뭐 청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을 청약을 했을 때, 증거금으로 청약했을 때 한 60만원치를 받을 수 있다. 2배를 번다고 하더라도 60만원, 3배를 번다고 하더라도 120만원, 1%가 조금 안 되는 비율. 굳이 할 만한 투자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수레가 요란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상장되었을 때 SK바이오팜이 좋아서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요새 분위기가 급등주 급등락하는 급락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SK바이오팜이 급등시키는데 좀 매수세가 몰리는 자금으로서 역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는 말은 SK바이오팜이 상장되었을 때 흐름 보고 매매 결정을 해도, 단타 결정을 해도 나쁘진 않다. 그러나 장기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SK바이오팜 장기 투자는 반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서 항상 그 주식시장에서 잊지 말아야 할 내용,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아마 대응 전략 짜시거나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V자 회복인의 아닌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이제 나의 전략과 나만의 투자 방법으로 시장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이외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하도 이제 신고가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역시나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교훈을 드리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좋다 하는 내용들 너무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할 때 혹시나 혹할 수도 있는데요. 혹하다가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뉴스창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